오늘 제가 강연 드릴 내용은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내용이고요.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하기에는 좀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여정과 그다음 딥시크 얘기 조금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동안 정말 키스트에서 서버도 지원해 주시고 해가지고 좋은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포럼과 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다시 드립니다. 범용인공지능 AGI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매일 거의 다 쓰고 계실 것 같은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간략하게 이제 쓰여 있는데 오픈 AI의 미션은 이런 건 AGI를 만드는 거다. 근데 AGI는 뭐냐면 되게 자율적이고 대부분의 돈 되는 태스크에서 사람보다 잘하는 것을 이제 오픈 AI의 정의로 오픈 AI가 정의한 AGI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초지능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연구도 많이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떤 태스크든 잘할 수 있다. 어떤 태스크에도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된다. 그래서 제너럴 인텔리전스라고 하고 사람보다 월등히 잘한다. 사람보다 잘한다. 그러면 이제 뭐 슈퍼 인텔리전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AGI와 구분하기 위해서 ASI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태스크든 다 잘하는 그런 AI를 만드는 게 요즘 목표입니다. 전에는 가르쳤던 것만 잘했는데 이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도 처음 시키는 일도 잘하는 그런 AI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저도 이거 관련해서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뭐든지 다 잘하는 그런 AI, 그런 지능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똑똑한 사람, 똑똑한 AI라고 하면 어떤 질문을 해도 다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연구실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 비디오 QA를 보여드리면서 이게 왜 또 다양한 태스크들을 제너럴라이제이션 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디오 QA 태스크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비디오를 보고 질문을 읽은 다음에 멀티플 초이스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제 대답을 하는 이런 태스크입니다. 여러 가지 형식이 있지만 이거는 또 그런 간단한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보시면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커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여자아이가 다채로운 색깔의 옷을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자아이가 매번 모래를 집었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거는 비디오 보고 저희가 대답을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AI한테 시키는 게 아직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기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른 그 여자애를 보고 있다, 아니면 앉아 있다, 아니면 모래를 이렇게 때려서 치운다, 그다음에 그녀를 땡긴다, 아니면 모래를 잡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비디오를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있긴 한데 소리는 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고 요 비디오를 보고 이제 AI가 대답을 해야 되는 태스크입니다. 이 비디오 보시면 정답이 어떤 거 같으세요? 이게 그죠? C 같죠? 네, 이걸 집을 때마다 다른 작은 아이가 언니가 이렇게 하는 거를 쳐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되게 쉬운데 사실은 AI한테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태스크입니다. 이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 비전에 있는 정말 많은 태스크들을 다 할 수 있어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오브젝트 디텍션. 이제 소녀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소녀들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옷, 드레스도 디텍션을 해야 되고, 이게 샌드라고 또 디텍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파란 옷, 그 다음에 멀티컬러, 이것도 이해를 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를 어트리뷰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이 프로젝트 말고 다른 프로젝트로 뭐 드론을 날려서 어떤 사람이 구조 신호를 보냈을 때 어떤 공간에 찾아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제 도와주고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저희가 뭐 장관상 받은 것도 있고 한데, 그거 할 때도 느꼈던 건데 옷 색깔 맞추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둘 다 파란색이 있죠, 옷에. 단색이 아니잖아요. 둘 다 어떻게 보면 멀티컬러예요. 근데 비디오도 보고 질문도 보고 총체적으로 다 같이 이해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쉬운데 하나하나 풀기는 또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래를 집었다, 이런 액션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번 집을 때마다라는 거니까 그 시간대를 이해해서 이거를 이제 시간적인 그라운딩이라고 하는데, 템포럴 그라운딩이라고 하는데 시간적으로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반응한 거니까 사람과 사람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대답하는데 이 많은 태스크들을 다 완벽히 해야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각각 컴포넌트들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AI 컴포넌트들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다 한꺼번에 정보를 주면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거대 언어 모델에다가 여러 가지 모달리티를 자연스럽게 밀어넣어주면 한꺼번에 이 언어 모델이 사고를 해서 정확한 대답을 내뱉는 이런 형식을 멀티 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 MLLM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복잡하게 하면 비디오를 여기다 넣어줘서 인코딩을 한 다음에 마치 비디오 프레임들을 우리가 쓰는 말처럼 토큰을 바꿔줘가지고 원래 언어 모델에다가 많은 토큰들을 집어넣어주면 대답을 뱉어내는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뭐 어드밴스 테크닉은 이런 토큰들을 중간중간에 이제 햄버거 패티 끼워 넣듯이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많이 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랭귀지 모델이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를 안 보고 문제 보고 보기만 봐도 출제자의 의도를 갖고 정답을 찍어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가 토이 스푼을 픽업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시면 뭐 캔들을 테이크아웃 한다거나 뭐 베이킹 싯을 뭐 어디다 올린다거나, 전혀 여기 영상에도 없지만 왠지 스푼이랑은 어울리지 않죠. 근데 여기서 쭉 보다 보면은 왠지 아이가 뭔가를 집으면 입에 넣을 것 같죠. 그래서 스푼이랑 입이랑도 잘 어울리죠. 그래서 AI한테 물어보면 보지도 않고 얘를 얘기합니다. 심지어 비디오를 줘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비디오를 보시면 아이가 이 숟가락을 집은 다음에 유유히 이제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아이가 집은 다음에 입에 넣지 않고 뭐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언어 바이어스, 모달리티 바이어스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특정 편리한 모달리티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실제로 다 같이 고려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이건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은 비디오를 최대한 봐라,
라고 하기 위해서 문제를 뒤집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비디오랑 퀘스천을 준 다음에 대답을 하라고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퀘스천만 보고 대답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예전에 여기 계신 분들도 오래전에 뭐 수능 문제, 수학 문제 풀 때 보면 뒤집어서도 풀고 푼답을 집어넣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유사하게 AI에게 시켰습니다. 퀘스천이랑 앤서를 주고 비디오를 만들어봐. 뭐 이렇게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랑 답을 주고 이 답이 나올 만한 퀘스천을 만들어봐. 이렇게 시켰습니다. 뒤집어서. 이렇게 했더니 비디오 안 보고는 이 두 번째 태스크는 절대 풀 수 없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풀면서 다양하게 같은 문제를 풀면서 성능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이어스 문제를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재밌게 리포트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거는 올해 초에 저희가 발표한 내용인데 여전히 비디오를 처리하는 그런 태스크고 이것도 R&D 혁신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아서 한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비디오를 사실 처리하는 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디오를 캡션으로 바꾼 다음에 텍스트만 갖고 처리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비디오가 되게 긴 경우에는 비디오를 짧게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고 어떤 부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부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싶어 합니다. 그런 거를 댄스 비디오 캡셔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비디오가 길게 있으면 비디오를 쪼갠 데에 몇 초부터 몇 초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고 몇 초부터 몇 초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일을 해서 이 캡션을 얻으면 비디오 없이도 우리가 다른 태스크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요걸 논문을 낼 당시에는 비디오를 주고 챗GPT한테 이런 걸 해봐 라고 하면은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잘 할 수 없었고요. 근데 이게 아쉬운 건데 저희로서는 너무 신나는 게 그러면 논문을 쓸 수 있으니까 되게 신났던 기억이 납니다. 요새는 뭐 하면은 질문이 챗GPT보다 잘해? 그래서 뭐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참 바가 올라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요거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거는 한 번에 이런 태스크들을 이제 캡션을 생성하라 그러면 다른 모델들을 많이 훈련하더라도 한 번에 이걸 풀려고 그러면 되게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 빨간색으로 된 거는 언어 모델 써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할루시네이션입니다. 비디오에 없는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잘 풀기 위해서 여러 번 대화 형식으로 쪼개서 이 문제를 몇 개로 쪼갤래? 그 다음에 각각 쪼개진 거는 어떤 이벤트야? 걔네들의 시간은 뭐야? 이렇게 하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체인 오브 태스크스 이렇게 저희가 불렀는데 여러 태스크들을 체인으로 엮어서 풀었더니 훨씬 더 잘 풀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증명해서 리포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비디오 모델들이 사실은 이제 뭐 요거는 저희가 메타랑 같이 연구했던 내용인데요. 비디오를 주고 뭐 이 비디오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비디오에 어떤 내용이 있어. 뭐 이런 거를 물어보면 줄줄줄 얘기를 합니다. 줄줄줄 얘기를 하는데 이 언어 모델들이 사실은 가끔 보면 기억하고 있는 걸 하지 비디오를 잘 보고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초점을 맞춰서 풀었던 부분은 이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의 비디오를 처리하라고 했을 때 현재 대부분의 모델들은 8프레임에서 32프레임밖에 못 처리합니다. 이게 크게 이제 저희가 또 메모리도 작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데 아주 긴 비디오들은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것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롱 VU가 뭐 롱 비디오 언더스탠딩 이제 연구인데요. 이게 억셉이 돼서 이제 곧 발표할 논문인데 이제 요 질문을 보고 이 비디오에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보면은 SUV가 어디에 파킹되어 있냐 고속도로에 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컨디션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 영상을 보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대답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풀어보았습니다. 사람이 보시면은 요거는 이 연구는 메타에 인턴을 하던 학생이 한 거고
그 학생이 만든 데모를 기준으로 이 영상을 한 겁니다. 이게 제가 보는 영상은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SUV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 번씩 클릭을 하죠. 근데 25분 정도 되는 거에서 이걸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보시면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8프레임에서 32프레임 정도밖에 못 갖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32프레임만 이렇게 지금 본 거라고 보시면 이 문제를 풀 수 없겠죠, 사실은. 이 문제를 풀 수 없겠죠. 근데 이거를 좀 아주 긴 컨텍스트를 잘 처리해서 언어 모델에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이것도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답을 못 한다가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사람이 해도 쉽지 않다. 근데 사실 이 데이터셋은 약간 자기적으로 만든 데이터셋입니다. 긴 영상 안에 이미지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이렇게 뒤에 옆에 뭐 선인장들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거를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영상을 너무 밑에 서 잘려서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고 텅 빈 공터에 있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해주는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띄엄띄엄 샘플링해서 하면 대답하지 못할 것도 잘 처리를 하면, 어댑티블리 잘 처리를 하면 잘 대답할 수 있다, 이런 게 메시지입니다. 비디오를 처리를 많이 하고 라지 랭귀지 모델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효율성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효율적으로 영상 처리를 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타에서 연구한 토큰 멀징이라는 기법인데요. 저희도 이걸 발전시켜서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된 AI 모델들이 영상이 있으면 이런 토큰으로 패치로 쪼갠 다음에 요거를 처리를 합니다. 근데 트랜스포머의 아키텍처가 기본적으로 셀프 어텐션을 쓰기 때문에 그 복잡도가 토큰의 개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토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엄청 느려지거든요. 근데 보시면 토큰들이 좀 비슷하게 생겼죠. 얘네들은 뭐 백그라운드끼리 좀 비슷하게 생겼고, 이렇게 묶어서 처리하면 몇 개 없어도 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토큰이 있으면 유사한 토큰들 몇 개씩 묶어서 매번 레이어에서 한두 개씩만 묶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처리해도 이 예제 기준으로 한 45% 컴퓨팅 비용이 줄어들고요. 훨씬 더 빨라지고, 그리고 이게 트레이닝 없이 다 트레이닝된 모델을 그냥 토큰만 줄여서 해도 같은 성능의 이 정도 스피드업이 됩니다. 그게 되게 놀라운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좀 발전시켜서 비디오랑 이미지를 처리하는 트랜스포머들을 많이 발전시켜서 한 40% 정도의 속도 향상을 얻었고 성능도 일부 올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이 토큰 리덕션 방법이 인퍼런스 타임 때, 서비스 할 때도 쓸 수 있지만 학습할 때도 토큰을 좀 줄인 다음에 학습을 하면 학습도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큰 모델들을 학습할 때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피션트한 아키텍처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디오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많이 지원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딥식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었는데요. 저는 이제 AGI 아니면 라지 랭귀지 모델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딥식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 많은 감명을 받았고 그리고 배울 점도 되게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요 밑에 좀 짧게 적어놨는데 뭐 제가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알려진 정보들을 취합해서 한 건데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참고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좋은 GPU가 중국에 제공되지 않아서 이 H800 싼 걸로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H100에 비해서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리시전이 높을 경우에 많이 떨어지죠. 근데 프리시전이 낮아지면 사실은 뭐 성능 차이가 없고요. 뭐 없거나 뭐 좀 있어도 그렇고 이제 프리시전 낮은 걸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프리시전 높은 거에 비해서 메모리도 적게 쓰고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요 표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프리시전의 소수점 연산을 통해서 스피드 메모리 연산도 줄이고 빠르게 처리를 해서 잘 모델을 만든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메타의 이제 라마라고 저희가 연구할 때 항상 쓰는 오픈 모델 대비해서 유사한 성능이 있지만 지금 쓴 GPU는 정말 작은 수의 GPU를 썼고 그래도 이제 2,000개 이상 GPU를 썼죠.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300만 시간 GPU 아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주 뭐 이게 뭐 80억 정도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은 비용을 들여서 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짧게 말씀드렸는데 소수점 연산을 할 때 저희가 부호, 지수부, 가수부 이런 소수가 있으면 1.xx에 뭐 2의 몇 승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런 데이터 형식으로 정의해서 저장을 합니다. 근데 8비트로 하면 아주 작게 요거밖에 못 쓰겠죠. 요거밖에 못 쓰겠죠. 근데 요것만 갖고도 유사한 성능을 내는 모델을 인퍼런스 하거나 학습할 수 있었다. 그런 부분이 되게 놀라운 점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프리시전 낮은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꼭 원래 프리시전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거를 잘 조합을 해서 성능은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든 부분이 이제 경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던 큰 부분입니다. 디테일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말고도 핵심 기술 중에 조금 몇 가지가 있는데 MOE 기술이랑 듀얼 파이프 부분이 좀 재밌어서 그것도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모델이 있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엑스퍼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 번에 몇 명만 불러서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지금 엄청나게 스파르스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데 파라미터가 이만큼 많은데 그 중에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파라미터만 사용해서 매번 제너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엑스퍼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블럭들이. 그래서 쉐어드 엑스퍼트는 매번 항상 역할을 하는 애고 어떤 토큰을 제너레이션 할 때 걔와 일부 토큰들만 일부 엑스퍼트들만 불려서 이제 일을 처리합니다. 나머지는 처리를 아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면서도 전체적인 지식은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엑스퍼트들도 공평하게 일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다음 토큰 제너레이션 할 때는 딴 애들도 좀 이제 일을 하도록 이렇게 로드 밸런싱을 합니다. 이 부분이 또 거기에 있던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하나의 문장을 생성할 때는 웬만하면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엑스퍼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밸런싱을 하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지식이 많지만 매번 생성할 때마다 적은 비용으로 생성을 하고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듀얼 파이프 부분이 되게 재밌는 부분이고 기회가 된다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랑 협력을 해서 해보고 싶은 부분인데 AI만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엑스퍼트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걔네들을 뭐 다른 GPU에 올려놓거나 뭐 다른 서버에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하면 이 한 모델을 인퍼런스 하는데 뭐 4개로 분리했다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인퍼런스를 해야 됩니다. 모델이 답을 내놔야 되는 거죠. 조금씩 엑스퍼트들이 레이어들이. 그리고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는 그걸 거꾸로 백프로포게이션을 해야 되는데 또 반대로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서버가 4개가 있다고 하고 그거를 4군데에 나눠서 이렇게 인퍼런스를 했다고 그러면 요거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요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나머지 이 검은색 부분들은 GPU들이 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우 비효율적이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딥시크에서는 듀얼 파이프라는 방법으로 여기 보시면 빈칸이 거의 없죠. 빽빽하게 스케줄링을 잘 해서 이거를 처리했습니다. 듀얼 파이프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1, 0, 1, 2 이렇게 매번 데이터가 주어질 때마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인퍼런스를. 근데 아래쪽은 아예 놀고 있으니까 밑에서도 이렇게 올려서 했습니다. 여기는 숫자는 안 써졌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인퍼런스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거를 스케줄링을 잘해서 아주 큰 모델을 잘 분산 처리를 해서 잘 인퍼런스를 했다. 학습도 효율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이런 스케일의 실험들을 개인적으로 좀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프리트레이닝 부분이랑 포스트 트레이닝 부분인데요. 수학이나 코딩을 많이 했고 멀티링구얼 다른 언어들을 많이 학습을 해서 잘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플립드 VQA처럼 어떤 문서가 있으면 세 덩어리로 잘라서 이렇게 학습시키기도 하고 거꾸로 첫 부분과 끝 부분을 보여주고 가운데를 채워보라고 이렇게 오그멘테이션 했는데 이것도 학습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학이랑 코드도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메시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포스트 트레이닝이라고 랭귀지 모델이 다 학습된 다음에는 저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잘하도록 포스트 트레이닝을 합니다. 다시 훈련을 시키는데요. 이 딥시크 싸게 잘 만들었다는 건 버전 3입니다. 버전 3. 걔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R1이라는 모델을 이용해서 답안을 먼저 생성을 하고 걔네 답안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모델들을 이용해서 답안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V3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AI들을 활용해서 얘를 가르칠 데이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non-reasoning 데이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딥시크 모델을 이용해서 답을 만들고 사람이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해서 이제 처리해갖고 걔네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AI를 가르치기 위해서 더 센 AI들과 사람이 협력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다른 AI를 가르치는 이런 패러다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디스틸레이션 많이 했던 부분이 이제 학습 효과가 많이 있어서 성능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요약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뭐 80억 이렇게 얘기했지만 얼마나 많은 시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있었을 것 같고 그냥 한 번 훈련 비용만 돼서 좀 작게 보이는 것 같고 뭐 그렇지만 그것도 되게 그 한 번이 되게 저렴하게 학습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틸레이션 다른 AI들을 이용해서 얘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AI들을 개발한 비용은 여기에 없죠. 그걸 사용한 부분은 없어서. 근데 또 어쩌면 이게 저희한테는 기회인 게 저희가 처음부터 다 학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된 다른 강력한 모델들을 이용해서 또 다른 AI를 가르치는데 좀 가속화할 수 있다 그러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리시전을 활용했고 저 낮은 프리시전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켰고 그다음에 듀얼 파이프 같은 병렬화를 잘 했던 부분. 그래서 인공지능 과학자 말고도 여기 있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랑 다 협력을 해서 좀 이런 큰 시스템들을 연구해보면 큰 모델들을 연구해보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30분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2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많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노벨상도 AI 하시는 분들이 받으시고 사실 AI가 진짜 과학을 좀 발전시키는데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띠이 랭귀지 모델이다 보니까 랭귀지 모델 멀티모달로 쓰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을 짧게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복잡한 분자 구조가 들어오면 얘를 이해하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시키는 것을 하는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자 구조가 들어오면 얘를 어떤 소프트웨어로 분석해서 피처를 뽑기도 하고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이용해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마일즈라는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랭귀지 모델 바로 넣기도 한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명령을 내리면 답을 내는 이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요 답안 페어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이 다 만들기에는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하기 위해서 챗GPT를 썼고요. 챗GPT를 써서 이런 인스트럭션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그냥 일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도 써야 되고 딥러닝 모델도 써야 되고 랭귀지 모델도 써야 되고 상용 랭귀지 모델을 써서 하나의 큰 오케스트레이션, AI 오케스트레이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성능이 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 만드는 것들을 짧게 이렇게 했었는데요. 데모를 만들었는데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챗GPT 보고 만들려고 하면 잘 만듭니다. 이렇게 AI를 가르치기 위한 인스트럭션들을 만들려고 하면 잘 만듭니다. 그래서 이 챗GPT로 만든 데이터를 갖고 이 모델을 저희가 학습을 시켰는데 저희 모델이 요 태스크 한정에서는 챗GPT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는 일이냐면 저희한테는 250배 작은 모델이 이겨가지고 저희는 되게 기뻤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태스크 하나에서 저희가 이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에이전틱 리즈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어떤 에이전트가 소프트웨어를 툴처럼 다룰 수 있고 에이전트들끼리 이렇게 대화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복잡한 태스크를 처리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장표에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토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샘 올트만이나 앤드류 융이나 올해는 에이전트의 해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이제 제너럴 퍼포즈 일반적인 목적 다양한 일들을 처리하는 AI를 개발하는 게 목표고 너무 재밌는 것 같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멀티모달 QA, 비디오 QA 같은 것도 좋은 연습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용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AI들을 활용해서 AI를 가르치는 게 되게 일반화되고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피션트한 트레이닝과 인퍼런스를 위해서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 그리고 여러 프리시즌을 합쳐서 퀀타이제이션을 잘해갖고 스피드업하는 방법, 그다음 토큰을 멀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는 에이전트의 해니까 이렇게 AI 오케스트레이션이나 에이전틱 리즈닝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